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오전입니다. 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이 먹으니까 잠도 없고 시장을 또 정리하고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이게 이제 머릿속에 가득 딱 차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봄이 춥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얽혀 있는데 모든 것들이 좀 잘 해결돼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관세 해방의 날 4월 2일 스태그플레이션, 불확실성, 1분기 실적, 여기에 이제 공매도 이러한 주요 키포인트, 키워드가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주말 아침입니다. 하지만 늘 겨울 다음에는 봄이 있듯이 또 어두컴컴한 소나기 뒤에는 또 찬란한 여름 태양이 있듯이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월 초순 한 1, 2주만 잘 견디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시절이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2주 동안 너무 많이 하락을 한다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생각보다. 그러나 시장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이 속성, 자본시장의 이 속성을 꼭 기억하시고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장을 대응하지는 말자. 하지만 1주, 2주, 4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는 좀 웅크리고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가져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보면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스터디 모임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으셨는데 확실히 우리 스터디 모임에 사람이 적으면 항상 그때가 바닥이더라고요. 네, 3월 말에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 3월이 올해 들어서 최근 1년 중에 가장 적은 숫자가 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는 1.69, 나스닥 마이너스 2.7, S&P 500 마이너스 1.97,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아주 뭐 반등 한번 해주지 않고 쭉쭉 미끄러지는 이 모습,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뒤덮었던 거죠. 미국 달러 지수도 103.71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 달러 약세. 이제 금요일 날 여러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도 있었는데 또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금리가 무지 많이 빠졌다는 거죠. 2년짜리는 3.911까지 하락하면 8.3bp 하락. 10년짜리는 4.251% 하락하며 10bp 넘게 하락하는 모습. 모두 다 경기가 안 좋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 가능성,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금리를 하락으로 이끌었다. 결국 우리가 많은 자료를 읽어보면 현재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많은 금리,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거의 9천억 달러 이자를 매년 부담해야 되는 거, 이것을 뭔가를 줄이지 않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집착해가는 모습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글들을 많이 쓰는데, 일단 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너무 한편만 보는 것 같아요. 경제라는 것은 심리인데 한번 죽어나는 경제 심리는 다시 일어나는데 최소한 6개월이 걸리는데 내년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죠. 11월까지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이 넘게 남았는데 이게 이제 2분기부터 본격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6개월이면 내년 상반기까지인데 이러면 중간선거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트럼프도 굉장히 똥줄이 탄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 굉장히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1분기의 다양한 실적과 전망이 이제 이번 주부터 발표되기 시작한데 여기에 대한 트렌드, 시장에 대한 민감도, 주식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정적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스태그플레이션. 지난 금요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할 2월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5% 오르며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2.8% 오르며 시장 예상치는 0.3, 2.7 예상했는데 0.1%포인트만큼씩 다들 올랐다는 거죠. 이 부분이 시장에 이제 노이즈로 작용하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게다가 실질 소비 지출 (Real Consumer Spending이) 전월 대비 0.1% 증가한 데 그치며 시장이 0.3% 상승을 이야기했는데 이 기대감을 하회하면서 소비마저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올라가고 소비는 침체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죠. 어떻게 한 달 한 달 봅니까? 또 그 다음 달은 또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은 또 크게 올라가고 따라서 이건 그날 하락하고 싶은데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다 보니 이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상당히 올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우리 입속에서 막 맴돌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기라든지 다음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근원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0.4% 상승을 해버리는 모습.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쭉 올라가는 트렌드가 나타나죠. 물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 잘 잡히지 않는 모습은 좀 걱정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도 2.8까지 올라오는 모습, 2.7에서 2.8로. 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추락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오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퀘스천이죠. 급격히 확산 중인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지난 주말 공개된 미국 2월 개인 소비지출 보고에서도 근원 PC 가격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고 가계지출 증가율도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플레이션과 소비 둔화 우려가 겹쳐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한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미시간대가 공개한 3월 소비심리지수와 1년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각각 2022년 이후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과 뉴욕 증시에서 투매가 나타났다는 거죠. 네. 이번 주에도 미국 제조업 서비스 지수 관세 리스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최근 연방정부 직원 해고로 인해서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모든 지표가 상당히 주식시장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미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속으로 빠질 가능성은 커 보인다. 이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적으로 평가돼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은 심리게임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를 지탱해줄 부의 효과인 주식과 코인의 추락이 향후 소비 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미국 국민들의 자산의 50%가 주식에 되어 있다는 거죠. 주식이나 코인 같은 우리나라는 70%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미국 국민들이 나이가 들수록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본이 주식이 좋아야 코인이 좋아야 여기서 이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말라버리면 상당히 소비 심리는 갈수록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정부가 먼저 사람을 쪼이기 때문에 민간은 그 다음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업에 대한 공포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소비를 과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경기는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가 망가진다면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공포스러운 일이다. 다만 관세 인상 전 빨리빨리 생산 증가로 제조업은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 관세 인상 이전 원자재 및 중간재 구입과 이를 사용해서 재고 축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소비 쪽과 제조업 쪽에서 지수가 달리 나올 가능성. 장기 추세로 제조업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1분기 생산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하락에는 한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미국 S&P 500 일간 지수인데 이 선이 지금 201선이죠. 이 빨간색 201선. 201선을 깰까 말까 하고 밑에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201선이 깨지면. 따라서 이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가 4월 초에 결정이 될 것 같고 여기에 핵심은 4월 2일 해방의 날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나온다면 주식시장 무너질 건데 아니면 또 협상의 여지를 또 트럼프가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의 해소로 차원으로 해석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20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 이미 15%가 여기서 여기까지 15%가 터졌는데 살짝 4, 5% 상승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옆으로 기거나 살짝 올라갈 가능성. 따라서 너무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말자.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미국의 경기가 무너질 것인가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로 돌아서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은 확실히 안 좋다. 네. 그러나 미국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 지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살짝 옆으로 기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서로 뭐 상반되게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질 것은 없다. 심리적인 요인만 돌려준다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 따라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의 4월 2일을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지 해야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반대편으로 갈 확률도 있어 보여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자산 효과, 웰스 이펙트가 주식에나 코인에서 나오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소비가 줄고 웰스 이펙트가 감소하는 모습. 이게 살아나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주식이 좋고 코인이 좋아 여행도 다니고 차도 사고 가구도 바꾸고 외식도 하고 이러는데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매그니피션트 7을 주로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이제 은퇴 자산이나 이런 데도 거기에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무너진다면 굉장히 소비가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민간 기업의 고용 감축이 반드시 나타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무엇이 어떻게 됐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제조업 쪽에서는 많은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와서 굉장히 제조업을 강하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였던 스태그플레이션, 미국 주식,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 주식은 추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 하락이나 행보는 살짝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게 무너질 것 같진 않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4월 첫째 주는 조심하자. 이렇게 결론을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관세죠. 네, 4월 2일 날로 관세하면서 한번 봅시다. 트럼프는 4월 1일 해방의 날이다. 여기서 예고된 관세는 상호관세이며 기본 원칙은 상대국인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미국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현재까지 미국이 수입품 및 수입국에 부과한 관세는 알루미늄, 철강에 25% 때렸죠. 캐나다, 멕시코에 25%, 자동차는 유예를 해줬습니다. 중국 10% 때리고 콜롬비아 25% 때렸죠. 나아가 4월 2일 이후 확장될 관세 유니버스에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때리고 EU 제품과 중국에 대해서는 10% 때려서 10%를 20%로 올리고 베네수엘라발 석유 및 가스 수입국에서는 25% 관세가 고정된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했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네. 미국은 자동차, IT 하드웨어, 의약품에서 적자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은 자동차, IT 하드웨어, 의약품에서 적자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는 이제 관세를 때렸죠. 이제 IT 하드웨어와 의약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2024년 연간 총 무역 적자가 1조 2조 달러가 나는데 이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무역주에서 1574억 달러,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에서 일단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574억 달러 자동차 무역 적자 중에서 한국에서는 326억 달러가 이제 적자가 났던 거죠. 네. 미국 자동차 무역 적자 약 35%가 한국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구체적인 관세율 추가되는 품목 및 최종 세부사항은 4월 1일 기자회견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1.5 첫 번째 시대, 그 다음 바이든, 그 다음 트럼프 2.0의 주요 품목 관세율을 보면은 전기차, 트럼프 2기 때는 120%, 태양광 패널, 반도체, 주사기 바늘, 배터리 부품, 리튬이온 전기 배터리, 비리튬이온 전기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 흑연, 연구자석, 그의 핵심 강물, 안면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의료 장비, 의료 장갑, 항구용
항구용 크레인 이런 쪽에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이 바이든 때까지 매겼던 거에 비해서 플러스 25%씩 더 매기는 그런 모습. 어떤 것들은 뭐 20%씩 다 올랐네요. 좀, 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들. 그리고 앞에서 대항된 미국의 적자 품목 중에 1위는 승용차이죠. 승용차, 컴퓨터, 기타, 휴대폰, 의약품, 네, 의약품, 휴대폰, 컴퓨터, 승용차와 그 밖의 차량, 면역 혈청 백신, 원유, 차량 부품, 전기차 부품, 화물차 이런 쪽에서 무역 수지 적자 1등부터 10등까지 나는 거죠. 네. 한국의 대미 흑자를 보면 자동차, 정보기기, 자동차 부품, 컴퓨터, 나프타, 배터리, 냉장고, 변압기, 화장품 네, 이런 것들이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미국 적자 품목이 우리나라 흑자로 돌아선 부분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4월 2일 날 구체적인 다양한 품목과 나라의 관세를 뗄 때 더티 15에 우리나라는 100% 편입될 확률이 높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해서 흑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관세를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면에서 4월 초 관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수그리고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관세 하나만 가지고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관세로 두들겨 맞을 것은 다양하게 예상이 되고 미국이 어떤 종목에 관세를 때릴 것인지는 자기들의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종목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세 이후에는 또 어떤 단점과 장점이 있을까? 장점은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은 오케이. 두 번째, 이 관세가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기와 다르게 관찰하면서 계속 때릴 가능성. 하지만 내년 중간선거가 지나면 관세 때리기도 힘들 것이다. 상당히 이제 그 관세가 좀 희박해졌는데 한 1년 정도가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관세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크게 꺾이면 그다음부터 희석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고민하는 많은 부분은 환율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관세가 불러올 변화 중에서 환율 전쟁과 미국 국채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이야기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 거죠. 네. 금리는 뭐 너무나 많이 아니까 환율 전쟁 한번 봅시다. 미국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직관적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악재로 평가되는 거죠. 이미 선반영이 70%된 상황이지만 막상 발표를 하면 그 강도와 내용에 따라서 추가 반응이 일어나며 주가에는 부정적이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환율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2018년 대중국 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물건 가격은 예상보다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면서 이 부분을 좀 흡수했다는 거죠. 위안화 가치 하락이 달러 표시 가격이 내려가면서 관세 부과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킨 게 1분기 중국의 대책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관세 부과 상대국은 자국 통화 가치 조절 등에서 수출 경쟁을 유지하고 싶겠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관세 효과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다른 방법, 환율 조작국 카드를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에는 좀 더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강하게 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베센트가 반드시 어떤 확률 조작국 정책의 강도가 높은 정책을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이 기대했던 달러 약세가 나타나지 않고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다면 관세 정책에 대한 효과 반감이 나타나고 다음에 법인세 정책 인하 정책이 필요한데 미국 금리 하락 유도가 실패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미국과 생각이 다르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지 않고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좀 크게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하지만 어제 금요일 날로 봐서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관세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쉽지 않는 방정식으로 변질한 미국 주식시장은 추가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일단 관세 하나만으로 봐서는 무조건 수그리 보수적 전략이 필요하다. 수그리고 있어야죠. 자, 그럼 환율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 통화는 반대로 강세로 가야 되는데
최근 우리나라 통화가 지속적으로 약세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다.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고 환율이 안개 속으로 가고 특히 정치적 불안이 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지금 헌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모습.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선고를 해야죠. 그래야 이거 불확실성이 해소되죠. 네. 1월, 2월 누 수출 누계는 전년 대비 4.8% 감소한 상황이다. 3월에 반등색을 보이고 있으나 4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일정 전 재고 축적일 수 있어서 일시적일 가능성 주의가 필요하다. 무역 수지 흑자 감소에 따른 외환 보유의 감소야. 이와 함께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미국의 니셔어링 정책은 장기적으로 원화 약세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수출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이런 모습으로 한국에는 지속적으로 원화 약세, 거기다 금리를 계속 낮추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국 원화는 약세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그나마 수출 하락을 잡아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원화가 약세이고 그냥 관세를 때리는데 관세 부과에 어느 정도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주식시장, 우리는 주식시장을 보는 거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잘 안 들어올 가능성, 원화가 강세로 돌았을 가능성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지만 최근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수급 한번 봅시다. 코스피 지난 1개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팔았죠. 하지만 이제 그 전달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등도 꾸준히 살죠. 근데 코스닥에서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개인만 사고 나머지는 다 파는 모습. 개인이 모든 걸 지금 떠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쭉 샀다가 4월부터 그냥 쭉 팔기 시작했다가 최근에 들어서 살짝 꼬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건지 외국인은 한번 트렌드를 정하면 한 6개월에서 1년은 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변수는 관세와 한국의 정치적 불안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금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3월 30일도 공매도 재개, 그 다음에 부가관세, 대역 이벤트 이런데 우리 공매도 다시 한번 봅시다. 공매도가 뭐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 막 왈가불가하고 또 과거 케이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공매도 3번 케이스, 2008년에 10월에서 2009년 5월 케이스, 2011년 8월에서 11년 11월 케이스, 2022년 3월에서 2021년 4월 케이스, 각각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다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그 당시 매크로 환경이나 기업 실적이 더 크게 공매도 이후에 주식시장이 동조하더라. 그래서 매크로 환경과 기업 실적 여기에 더 연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결론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이번 한 주 일주일간의 삶의 그 공매도 관계대해서 주식시장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보기 때문에 길게 보는 것은 맞다.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의 대차장고 비중이 늘어나죠. 방산도 늘어나죠. 네. 조선도 늘어나죠. 전력기기도 늘어나죠. 반도체 소부장도 늘어나죠. 로봇도 늘어나죠. 이 5개, 6개 섹터는 당분간 좀 피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공매도를 준비한다라고 단순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뭐 잔고를 빌려올 필요는 없으니까 미리 남들이 사기 전에 점유하기 전에 자기가 필요해서 빌려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섹터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일주일 내에 다 치기 시작하거든요. 빨리빨리 쳐야지 가격이 높을 때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일주일에 소나기처럼 나올 것이다. 이 부분만 잘 지나면 오히려 일주 지나고 4월 중순부터 오히려 기회가 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이번 주만 좀 피해가자. 매수는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난주 국내 증시는 위험 회피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미리 선반영될 확률이 높고 선반영이 되고 있죠. 시장이 싫어하는 대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에 4월 초 국내 증시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말이 관망세이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정적일 것이다. 저는 뭐 부정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미국 제조업 서비스 지수가 관세 리스크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최근 연방정부 직원 해고로 인해 실업률 상승 우려도 이중적으로 추가로 경제 펀더멘탈적으로 한번 더 두들겨 맞을 확률이 있다.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국내에서는 오늘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가격과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탄핵 선고 심판 지연으로 정책 공백기가 길어진 점도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상호 관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유연성을 강조한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일단 때리고 보는 거죠. 반도체와 의약품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가장 미국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 기분 그런 섹터 전략자산의 관점에서 협상력이 있고 자동차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직접 투자 계획이 관세의 단기 충격을 호재로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의 일부 긍정론자들은 관세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유입됐으나 불확실성이 선반영됐음을 고려하면 증시는 저점을 통과한 후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로 편차가 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이 장표를 보여드렸는데 1964년에서 2023년까지 매월 주식시장의 상승동을 보면 미국 4월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미국 S&P 500이죠. 네, 1.6% 또 상승할 포지티브 비율이 73%나 됐다. 4월이 항상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잘 기억을 하고 한두 번 정도 4월 초 관세와 공매도만 잘 지나가면 시장은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반등할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이 일주일 동안 너무 심하게 맞으면 복구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라이트하게 지나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지난 2월 골든 크로스 발생 이후 3월부터 2500 중반의 강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게 됐다. 2500 중반.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장부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PBR이 거의 0.9에서 이제 1배예요. 이런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작은 반전 트리거만 생겨도 주가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올초 변수이기에 이것은 이제 중장기적인 변수, 올초 변수 시기이기에 공격적인 대응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일단 4월 초중순까지는 수그리 모드로 있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고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머릿속에 꼭 넣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주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네, 이번에 뭐 종목 눈에 들어오는 것도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잘 지키는 전략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고 터닝 포인트가 있는 4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너무 쫄지 말고 이 불확실성만 사라진다면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uncertainty, 이 불확실만 사라진다면 기술적 반등은 충분하다.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는 우리 주 중간중간에 우리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눈 딱 감으시고 이 봄볕을 지키며 항상 브라이트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탄핵이든 뭐든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래야 나라가 좀 삽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좀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